하루 10분 정말 놀이가 가능한가요? 하루 10분 놀이 가능하죠. 네. 아기곰 산책을 가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막 간지러워서 웃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로 아이들을 곁에서 보시면서 놀이가 주는 힘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놀이의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놀이는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는 힘이에요.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이제 실패를 또 경험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이겨낼까,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까 하면서 새로운 방법들을 배우고, 또래하고 같이 놀이를 하다 보면 또래와의 관계에서 사회성도 배우고, 본인이 이제 아이가 혼자서 스스로 놀이를 하면서 새로운 자기만의 법칙을 또 발견하기도 하고, 아이는 세상을 배워나가고 또 자기를 알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배워나가는 힘이라는 말이 너무 와닿아요.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에서도 다양한 놀이를 할 텐데 엄마가 집에서 엄마표 놀이를 해야 하는 이유나 엄마표 놀이만이 가진 힘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이제 엄마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엄마가 있어야 아이는 든든하니까 엄마와 함께 놀이를 하다 보면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무엇을 해도 내가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엄마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추억도 함께 만들고, 그런 부분들에서 엄마표 놀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출간하셨을 때도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였고, 지금도 그 시기의 연장선에 있잖아요. 많은 엄마들이 집에서 뭘 해야 좋을까, 아이들과 뭘 할까 너무 고민이실 텐데 하루 10분 정말 놀이가 가능한가요? 하루 10분 놀이 가능하죠. 네. 이제 코로나여서 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학교를 못 가고 집에 있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하루 10분만으로도 아이하고 얼마든지 놀이를 할 수 있어요. 333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그 333 법칙이라는 거는 3분, 3분, 3분 나누는 거예요. 3분, 3분 나누고 1분은 보너스. 그래서 3분은 눈 맞춤이에요. 아이를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이하고의 저에게 정서적인 유대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3분은 또 아이와 스킨십을 통해서 좀 친밀감을 갖고, 그렇게 하면 아이도 자연스럽고 엄마도 자연스럽게 신체 놀이로 바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책을 함께 읽는다거나 미술놀이라던가 이런 놀이들로 확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은 하루 10분 놀이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분은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3분은 아이와 스킨십을 스킨십. 하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은 뭐 다양한 신체 놀이를 한다거나 그림책을 읽는다거나 활동을 하고, 1분은 보너스로. 처음에 10분을 다 안 채우셔도 괜찮아요. 잠깐만이어도 아이하고 눈 맞추기 하는 것만 해도 계속 유지해 나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10분씩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이게 더 길어져서 막 2시간도 이렇게 집중해서 놀이를 할 수 있는 힘이 키워지거든요. 10분 그러면 사실 거부감이 없게 느껴져요. 10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데 10분 안에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를 좀 예시로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간단한 건 이불 놀이가 있어요. 이불 없는 집 없잖아요. 그렇죠. 이불은 다 있으니까. 근데 이불도 꼭 이렇게 큰 덮고 자는 이불뿐만이 아니라 무릎 담요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 담요를 이용해서 아이를 앉히거나 눕혀서 이불 썰매를 태워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이불 위에 누워 있을 때 돌돌돌돌 말아서 이제 이불김밥. 그렇게 해서 해주실 수도 있고, 이불을 이용해서 이렇게 뒤집어 쓰고 깍꿍 하면서 깍꿍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걸 할 수 있네요. 부작용은 엄마 체력이 많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아빠에게 체인지. 좋은 방법이 밤에 해야겠네요. 마법의 스킨십,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5단계 스킨십을 읽었어요. 엄마들한테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린이집에서 영아반 아이들을 이제 보육을 하면서 좀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 아이들이 막 떼를 쓰거나 이럴 때는 그렇게 잠재우기는 해야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아이가 이제 좀 힘없이 누워 있다거나 아니면 그냥 찡얼찡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아이한테 이제 아이를 뭐 무릎에 앉힌다거나 그 옆에 가서 아이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아기곰 산책을 가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처음에는 막 울다가도 이걸 몇 번 해주면 가만히 이제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이 간질간질하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막 간지러워서 웃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지쳐 있다거나 아니면은 좀 울거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걸 이제 몇 번 해주다 보면은 아이들이 즐겁게 이제 또 놀이에 참여를 할 수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아이들이 몇 번 해주면 또 이래요. 네. 더 해달라고. 이거 왠지 선생님만 가지고 계신 팁 같은데 엄마들이 집에서 하기 네,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 연령별로 되게 다양한 엄마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세요. 네. 개월수에 따라서 또 노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네, 네. 신생아부터 6개월까지 어떤 놀이를 해주면 좋을까요? 태어나서 이제 6개월까지는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도 뭘 해줘야 될까 이렇게 그냥 누워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6개월 정도까지는 아이가 이렇게 뭔가를 보면 잡으려고 하는 반사작용이 있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아이 앞에 이렇게 해주면 아이가 손을 이렇게 잡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당겨주는 놀이를 해주셔도 되고 네. 아니면 모빌 그런 거 활용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 위에다 이제 해주시고 이렇게 잡아당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때는 또 이제 아이하고 스킨십 하기에 가장 좋은 게 베이비 마사지. 네, 베이비 마사지라고 해서 막 거창하게 배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아이 팔 이렇게 조물조물조물, 다리 조물조물조물, 배도 문질문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6개월까지는 네. 간단한 걸 통해서 아이와 이렇게 끌어당기는 놀이들, 또 베이비 마사지, 이거 로션 발라줄 때 하면 너무 네, 좋겠네요. 네, 6개월에서 또 12개월 아이들이 조금 성장했잖아요. 이때가 또 엄마들이 힘들 때인데 맞아요.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이때는 이제 좀 아이들이 허리에 힘이 생기고 네.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기고 이제 뭐 한 10개월 정도 지나가면 잡고 일어서고 걸으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앉아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공 굴리기 같은 거 엄마 아빠가 공을 굴려주면은 아이가 공을 잡고 이렇게 해서 공잡기 놀이를 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이제 또 낫을 가리기 시작할 네, 네. 때예요. 새로 본 사람이 까꿍놀이 하는 건 그렇지만 익숙한 엄마 아빠가 까꿍하고 까꿍놀이도 해줄 수 있고요. 네. 단동식품이라고 해서 왜 잼잼 곤지곤지 이런 거 맞아요. 하잖아요. 되게 많이 네. 했어요. 이게 아이들 소근육 발달에 되게 좋거든요. 이게 12개월이 지나서도 연장해서 계속 해주실 수 있어요. 공 굴리기 또르르 굴러가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하겠어요. 네, 네, 그쵸? 네. 그리고 깍꿍놀이도 많이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12개월부터 24개월은 걸음마를 네, 하고 네. 더 활동성이 많아지는 때잖아요. 네. 그때는 어떤 놀이가 또 좋을까요? 근데 이때는 이제 걸음마도 많이 해주시고 손잡고 걷는 거 연습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계단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용해서 아이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게 그런 거를 좀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24개월이면 한국 나이 네, 3살인 네, 아이들이 네. 많이 걷는 게 참 도움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24개월부터 36개월 이때는 이제 막 호기심이 무궁무진할 때죠. 엄청나죠. 네. 무슨 놀이를 하면 좋을까요? 아이들하고. 24개월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걷고 뛰고 하니까 계단을 이용해서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면서 아이가 신체 조절을 할 수 있게 놀이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때는 이제 말을 또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네. 말문이 트이니까 말하는 거 연습을 하면서 아이가 뭘 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놀이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신체 부위 찾기 놀이를 할 수 있어요. 눈은 어디 있나요? 여기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이 노래를 활용해서 신체 부위 찾기 놀이도 할 수 있고요.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균형을 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불썰매 놀이도 같이 해줄 수 있습니다. 36개월부터 이제 48개월, 한국 나이로 3세에서 4세 정도 되잖아요. 네. 그때 아이들은 어떤 놀이를 집에서 해주면 좋을까요? 할 수 있는 놀이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근데 왜 집에 택배가 많이 오잖아요. 네. 상자가 큰 택배가 오는 날이 있으면 그거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 집 상자 놀이. 속에 쑥 들어갈 수 있게. 네, 아이들은 이렇게 좀 숨은 공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인디언 집 이런 거 굳이 안 사셔도 상자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아이들에게 집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이불썰매도 연장선으로 이불 김밥놀이 같은 것도 네. 할 수 있고 이때는 어느 정도 상호작용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놀이 같은 것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환자도 여러 번 해봤어요. 맞아요. 엄마 네. 아빠 힘들 때 이제 병원놀이 하자고 얘기하면서 엄마 아빠 이제 누워 있으면 네. 자기 주장이 점점 네. 확실해지는 나이죠. 48개월 이후 우리 네. 아이들은 또 어떤 놀이를 하면 좋을까요?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그 전부터 엄마 아빠 놀이를 하긴 하지만 이제 역할놀이가 더 세분화돼요. 그래서 역할놀이를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비행기 놀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병원 놀이도 계속 할 수도 있고 네. 선생님 놀이도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때는 아이들이 신체가 좀 많이 발달해요. 점프 하면서 이렇게 개구리 점프 하는 놀이도 할 수 있고 네. 소근육이 좀 발달을 하기 때문에 안전가위 있죠. 네, 네. 안전가위를 이용해서 종이 자르기 놀이를 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오릴 수는 없지만 그냥 종이를 자르는 경험으로만 네. 해도 아이들이 충분히 소근육
발달할 수 있거든요. 되게 책에서 보니까 또 거미줄 놀이가 있잖아요. 네네. 아, 이거는 이제 거창한 건 아니고요. 신문지를 그냥 막 아이들하고 찢어요. 네. 신문지를 이렇게 찢다 보면 아이들이 스트레스 해소가 돼요. 네. 어른들도 막 스트레스 받을 때 뭔가 맞아요. 이렇게 찢으면 스트레스 해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도 똑같거든요. 신문지를 찢고 이제 스트레스 좀 날리고 이러면서 신문지 찢은 거를 이렇게 던져보기도 하고 그걸로 이제 눈도 뿌려주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집이 이제 좀 많이 지저분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하고 같이 우리 이거 모아서 공 만들어 보자고 하면은 아이가 또 이렇게 공을 뭉치면서 또 이제 소근육 발달도 되고 신문지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혹시 잡지를 보신다면 잡지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이들이 이제 봤던 책 중에서 찢어졌거나 이런 책들 있잖아요. 네. 그런 책들을 활용해서 하셔도 되고 이면지 종이를 활용하셔도 전단지 이런 것도 맞아요. 활용하셔도 전단지가 또 많네요. 네, 이런 거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미줄 놀이는 집에 문이 있잖아요. 네, 네. 문을 열어서 거기에 이제 테이프를 이렇게 거미줄 모양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네. 그럼 한쪽이 이제 끈적끈적해지니까 거기에다 아이하고 같이 신문지공 만든 거 이렇게 던져보면 네. 아이하고 같이 재미있는 거미줄 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찍기부터 해서 공 던지기까지 하면 네. 10분이 훨씬 넘겠네요. 그럼요.